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는 3월 3일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이 오늘 밤 자정을 기해 마감됩니다.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4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온라인을 통한 등록이 가능한 만큼 꼭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인 오늘 밤 자정. 오는 3월 3일로 예정된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이 마감됩니다. 하지만 등록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 LA 카운티 선거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같은 경우는 lavote.net로 들어가시면요, 편리하게 한국어 또는 영어 그리고 다른 랭귀지로 쉽게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올해의 경우 조금 특별합니다. 자정을 지나쳤다 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선거부터 지역별로 도입되는 투표센터를 방문할 경우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투표센터는 오는 토요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1일간 운영됩니다. 투표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 인증에 필요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일 등록된 유권자표는 2차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종 결과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온라인 유권자 등록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오늘까지 안 하시면 임시투표라고 해서 provisional ballots를 받거든요. 그러면 2차, 3차 감정이 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카운트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달 뒤에 카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한인 후보들이 많이 출마하는 3월 3일 예비선거.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지금이라도 온라인 유권자 등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전 세계 17만여 명이 등록한 가운데 LA에서는 8천여 명의 유권자 등록을 마쳤는데요. 이제부터 각 지역 공관은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실제 투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유권자 등록이 지난 15일 마감됐습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등록된 유권자 수는 8,055명으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비해 645명이 늘어 8.7%가 증가했습니다. LA 총영사관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11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는 5,425명으로 나타났으며 814명이 재외선거인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대 선거에 비해 영구명부 등재자는 1,458명 줄었지만 신규 신청자가 2,103명이 늘어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로써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6,239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추정하는 관할 지역 내 재외선거자 수가 20만여 명임을 고려하면 이번 등록자 수 8천여 명은 전체의 4%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유권자 수가 8,055명으로 집계된 것은 전 세계 공관 중 일본 대사관과 호치민 총영사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뒤를 이어 뉴욕 총영사관, 상하이 총영사관, 베트남 대사관, 애틀란타 총영사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재외선거 등록자 수는 17만 7천여 명으로 지난 20대 선거에 비해 2만 명가량 늘어나 10.9% 증가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재외국민 15만 4,217명이 등록해 6만 3,797명이 투표했으며 19대 총선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자 수가 12만 3,571명, 투표자는 5만 6,456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재외선거 임명부는 오는 3월 16일 확정되며 재외선거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됩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투표소는 LA 총영사관을 비롯해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 샌디에고 한인회관 등 3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여론조사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굳건한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아직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슈퍼 화요일에 등장할 예정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니 샌더스 미 상원 의원이 민주당 후보 경선 전국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NPR 라디오와 PBS 뉴스아워,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공동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샌더스는 지난해 12월 조사보다 9%포인트 오른 31%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중도 성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지지율 19%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1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블룸버그와 비슷한 성향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지율 15%로 3위를 차지했지만 작년 12월 조사보다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진보 성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12%의 지지율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뉴햄프셔에서 깜짝 3위를 기록하며 주목받은 에이미 클로버셔 상원 의원이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오른 9% 지지율을 얻어 5위에 올랐습니다. 아이오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초반 경선에서 샌더스와 양강 구도를 이룬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지지율 8%로 6위에 그쳤습니다. 여론조사 상위 6명의 후보가 모두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바이든은 유일하게 승률 50%를 기록하며 트럼프를 6%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어 블룸버그는 48%대 44%, 샌더스는 48%대 45%, 부티지지와 클로버샤는 각각 47%대 45%, 워런 후보는 46%대 45%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현지 시각 13일부터 16일 사이 민주당원과 민주당 지지 성향의 무소속 유권자 527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진행됐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각국 제약회사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인 1.5세 생명공학 전문가가 신종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화제 인물은 바이오 기업 이노비오 제약을 이끌고 있는 조셉 김 씨. 김 씨는 지난주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노비오 제약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올 여름부터 중국과 미국에서 임상시험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LA타임즈는 김 씨가 이끌고 있는 연구소가 보유한 유전자 분석 플랫폼이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위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1살의 나이로 미국에 이민 온 김 씨는 그간 독감은 물론 지카와 메르스 등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에 대항하는 획기적인 백신을 개발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편 이노비오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며 글로벌 전염병 대비 연합은 연구자금 9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30여 명이 체포되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행이 한동안 중지됐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약 500명의 시위자들이 타임스퀘어에 모여 뉴욕 공립도서관을 시작으로 톰슨 로이터까지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민구치소의 영구 폐쇄를 주장하면서 톰슨 로이터가 이민자 정보를 정부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익관계의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etention and deportation in the United States will not be able to function without the cooperation of private corporations. The world is full of people that are suffering and most people are not paying attention. 이들은 이민세관 단속국과 협업하는 것은 정부의 이민자 탄압에 공조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위대는 타임스퀘어 7번 스트릿을 막았고 어떤 사람도 불법 체류가 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적힌 사인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시위로 시위대 남성 10명과 여성 20명이 소란 행위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M7, M20, M104 등 대중교통의 운행이 한동안 중지됐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제공하는 등 친이민 정책을 펼치는 뉴욕주 등 이민자 보호도시를 대상으로 단속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의 시민권, 영주권자에게 제공하는 자동 입국 서비스인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을 중단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수대원 100명을 이민자 보호도시에 파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격상된 대회의 위상만큼 각종 화제를 낳으며 막을 내렸는데요. 한인 선수들의 호성적까지 이어지며 많은 갤러리들을 환호하게 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현장을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 애담 스콧은 13번 홀 버디, 15번 홀 보기로 아슬아슬한 선두를 이어갔습니다. 강성훈과 함께 스콧 브라운, 맷 쿠차가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하고 한타 차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애담은 17번 홀에서 버디에 이어 마지막 18번 홀에서 두 타 차로 앞서며 경기를 마치는 순간 손을 번쩍 들으며 3년 11개월 만에 우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대회 호스트인 타이거 우즈는 올해도 우승컵을 들진 못했지만 애담 스콧의 우승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Playing here, I love playing in front of you all. This is one of the greatest events on the tour right here in LA, and I look forward to coming back many, many times. Congratulations to Adam. Great playing. Thank you, Dave. LA 지역 유일의 PGA 투어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수많은 한인 갤러리들이 가족과 함께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한인 선수들도 한인 팬들의 응원에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며 한인들이 PGA 대회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대회는 마지막까지 우승자를 알 수 없는 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대회 타이틀 스폰서인 제네시스는 수많은 갤러리가 방문해 대회 흥행과 제네시스 브랜드를 알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We're really giving a positive outcome to elevate the brand power of Genesis, not only here in the United States, but I believe worldwide. 한편 강성우는 최종 라운드에서 두 타를 줄여 합계 9언더파로 아담 스콧의 두 타 뒤진 공동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톱10에 못 올랐던 강성우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올 시즌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번 주에 또 한국 기업에서 후원하는 시합에서 또 한국 교민들이 정말 많이 사시는 LA에서 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선수들 잘할 수 있게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첫날 공동 2위에 올랐던 이경훈과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제임스 한 선수도 공동 13위로 선전을 펼쳤습니다. 경훈이라고도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니까 중간중간 힘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톱 랭커들이 대거 출전해 미리 보는 마스터스로 평가됐던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한인 선수들이 상위권에 랭크되며 올해 PGA 투어 우승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틀간의 일정으로 LA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벌리 힐스에서 2028 LA 하계올림픽위원회 관계자와 만나 준비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한 데 이어 오후에는 기금모금 만찬에서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까지 렌초 미라지에서 기금모금 골프 회동을 한 뒤 애리조나와 라스베이거스로 향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가 미구엘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과 함께 한인들을 위한 보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정한 최소한도의 자동차 보험 가입 프로그램과 위험지역의 주택보험 가입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미연합회는 오는 금요일 센서스 인구조사국의 임시직 모집 마감을 앞두고 한인들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센서스 임시직 신청 자격은 나이 제한이 없으며 미국 내 취업 결격 사유만 없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인의료협회가 장영기 현 지사를 올해 신임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했습니다. 장영기 이사는 현재 단독 출마한 상태로 내일 이사회에 찬반 투표를 거칠 예정인데 선출이 확정되면 임명식을 거쳐 바로 이사장 임기를 시작합니다.
미주 배드민턴 연합회 신구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주말 성료됐습니다. 전임 권욱종 회장에 이어 취임한 김종복 신임 회장은 미주 한인사회 대표 생활체육으로서 배드민턴이 단단히 뿌리내린 것을 깃을 담아 새로운 도약에 나서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